노년에요. 9개월의 여정 끝에 위대한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앞으로 이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지원입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0년 동안 서울 교회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7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봐요. 최근 허리 통증과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걱정돼요.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가능하지만요. 교사들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온화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의 회의가 있어요. 의회, 교사회의, 아파트회의, 종교회의, 그리고 재미있는 회의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등감이 들어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요. 누군가의 건강, 재정, 자녀, 외모를 칭찬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저를 비교하게 돼요. 지난주 종교 모임에서 한 심리학자가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부러워요? 회의를 주관하세요. 그때 4명의 친구가 떠올랐어요. 매번 회의에서 만나는 이 4명의 특별한 친구들. 교사회의에서 김미자를 만났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월급으로 살아왔는데 미자는 어릴 때부터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며 은퇴를 준비해왔어요.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미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녀 윤정숙 씨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점고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에 비해 세련되어 보입니다. 밝은 피부, 항상 바른 자세, 옷차림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연히 만난 사람. 69세 여성분은 여전히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을 하고 제대로 먹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자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걸 볼 때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화영 씨는 65세인데도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홍영 씨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아이들도 잘 키우지 못해요. 하지만 항상 흥미롭게 보이네요. 이상하네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질문을 받고 나서 걱정이 됐어요. 이 4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부러워요? 저도 답을 찾는 동안 제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면 누가 가장 부러워요? 그리고 그분은 제게 어떤 현명한 삶의 조언을 해주셨나요? 제가 가장 먼저 자세히 살펴본 건 교사 모임에 있는 김미자 선생님이었어요. 미자와 저는 같은 곳에서 일해요. 학교. 우리들 다 같은 월급을 받지만 은퇴 후의 생활 방식은 매우 달라요. 저는 기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만 미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지원 씨.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계획이세요? 이번에는 특혜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자의 제안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불편해요. 제 생각에는 해외여행은 사치로 여겨져요. 교육자 연금으로요. 어느 날 저는 제 모든 능력을 다 써서 미자를 보세요. 어떻게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월급의 30%를 저축해왔어요.
처음에는 제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으로 계속 발전했죠. 지금 제가 하는 투자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어요. 게다가 사직한 후에도 계속해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교육청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부수입을 얻고 있어요. 미자 이야기를 들으니 어렸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생각에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네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지역 주민센터에서 독서 지도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월급은 40만 원 정도로 적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교사회의에 돌아왔을 때 미자는 물어보았습니다. 지원이는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 선생님.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여동 시내에서 독서 지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하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정적 여유는 만족의 일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돈이 많다는 것,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미자의 아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그랬고 미자는 빚을 갚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는 그걸 드러냈지만 내면적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재정적 여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의 균형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부녀회의 윤정숙입니다. 72세인데도 여전히 젊고 세련된 외모를 유지해 60대처럼 보이고 회의에 올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항상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고 염색한 머리와 화장, 그리고 모두가 그녀의 자세에 부러워합니다. 어느 날 부녀회 모임이 끝나고 정숙 씨와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시나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숙 씨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주일에 2번 피부 관리실에 갑니다. 그리고 매달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필라테스와 요가를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더 낙담해요. 그들은 이런 보살핌을 받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정숙은 자연스럽게 숨 쉬고 계속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끔은 너무 우울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 봐 걱정돼요. 게다가 사실 저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모임에 자주 가고 인정받고 싶어서 외모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정숙이 고백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완벽해 보이는 그녀가 자신의 내면의 단점과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놀랍죠. 그 이후로 정숙을 질투하는 걸 그만뒀어요. 대신 진정한 친구라면 그녀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천억자가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멤버라는 걸 확인했어요. 69세였지만 우리 모임에서 옥자는 가장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고혈압과 허리 통증을 겪었을 때 옥자는 아직 건강했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옥자가 좋아하는 클럽에 갔다가 옥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옥자야,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냈니? 비결이 있니? 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원, 저도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된 후 갑작스러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4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가 힘들었지만 걸어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공식품, 단 음식, 짠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며 아이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처럼 저도 건강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가까운 근처 보건소에 가서 노인 건강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른 어르신들과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 후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식습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노력해 보았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옥자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옥자에게 제 변화를 알렸습니다. 옥자 덕분에 건강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저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기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건강은 중요하지만 건강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추가 건강 팁은 연결입니다. 친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몸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세 친구를 보면서 4번째 친구인 이화영에게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겉보기에 화영은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지 않고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화영은 모임에 참석할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어느 날 종교 모임이 끝난 후 화영의 집에 차를 마시러 초대를 받았습니다. 화영의 집은 크지도 않고 호사스럽지도 않았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수채화가 가득했고 화분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화영은 손으로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다고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화영이는 왜 항상 만족스러워 보이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이 잘 자라거나 유난히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비결이 뭐예요? 화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독립심이 비결일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의미 있게 쓰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시나요? 궁금해요. 화영은 식탁 옆 작은 책장에만 신경을 쓰고 선언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책에서 많은 걸 배우고 다른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접해요. 저는 종종 그림을 그립니다. 1년 정도 바디 페인팅을 공부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리는 과정은 재밌어요. 게다가 저기 보이는 꽃잎 달린 식물들은 제가 직접 키운 식물들이죠.
화영의 집을 둘러보니 TV를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책을 읽을 줄 아는 것처럼. 화영은 자신의 생각이 3년 전에 TV를 없앴어요. TV를 보면, 광고를 보면 뭔가 사고 싶어져요. 또 미디어를 보면 세상이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자주 듣습니다. 음악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맞아요. 제가 물었어요. 가끔은 우울하기도 하지만요. 모든 사람은 사교적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외로움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이에요. 혼자 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과의 관계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화영의 의견이 저에게 영향을 줬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모임에 참석하며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화영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낯설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감이 번지면서 예상치 못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작은 식물 몇 개를 샀는데 참여했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재미있는 일이 되었어요. 게다가 TV 시청 시간은 줄이고 책 읽는 시간은 늘렸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이내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죠. 점차 바뀌었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었지만 아무리 신경 쓰지도 않았고 겉모습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존재했죠. 송인숙. 송인숙은 항상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아이들 자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자녀예요. 그녀의 부러운 두 자녀는 의사이자 대기업 시우이고 손주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숙이에게 화가 나곤 했습니다. 두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해외에 살아서 자주 볼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직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를 보면서 인숙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평소보다 인숙이의 이야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 자랑을 할 때면 깊은 소통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 연봉, 집 크기 같은 외적인 성취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인숙이와 다른 친구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들과 아내는 6개월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통화로만 연락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놀라서 인숙이 손을 꽉 잡았죠. 그게 결과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항상 잘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숙이는 눈물을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설레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어릴 때만 가르치고 잘 될 거라고 확신했죠.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지금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는 하지만 저와 부모님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어요. 그게 인숙이가 고백했을 때 아이들의 성취가 부모님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관계의 질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해외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일상생활을 공유합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숙이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숙이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영이는 또한 몇몇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내 친구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 중 누가 가장 처음에는 미자가 돈이 있어서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한 옥자와 성공적인 아이들을 둔 인숙이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접할 때마다 화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화영은 겉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만 화영은 자신의 삶에 가장 만족하는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 친구 중 화영이 가장 부러운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게다가 화영에게 배운 자립의 교훈은 제 삶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없는 것 같았지만 점차 제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그리고 일상 속 작은 행복들. 이전에는 큰 장점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 후 참석하는 회의 횟수를 늘리고 참석하지 않는 횟수는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생각 없이 회의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의미 있는 회의에만 참석합니다. 게다가 회의에서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독서 가이드로 일하며 어느 정도 재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소에서 놓인 건강 강좌에 꾸준히 참여하고 건강검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는 숨가쁨과 허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화영에게 영감을 받아 수채화 그리기, 정원 가꾸기, 명작 읽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다.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우리 종교 모임에 왔다. 몇 차례 모임을 가진 후 여기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죠? 그가 우리 그룹 의사에게 물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아이들과 잘 지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회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항상 차분하고 밝아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최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질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질투에 희생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충격적인 사람들은 남의 부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전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찾으세요.
돈이 부족해서 슬퍼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저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부분, 심지어 불완전한 부분조차도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외국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통화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들, 꿈,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대화가 끝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변했어요. 엄마는 예전에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는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여요. 무슨 일이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은 엄마의 행복에서 비롯됩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항상 미안해요. 제가 외국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행복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달라요. 부모님이 불행하면 아이들은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아이들은 더 큰 책임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자주 해요. 나무 심기, 지역 주민센터 일하기, 수채화 그리기, 그리고 건강 관리.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제 마음가짐은 달라졌어요. 이사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순진한 질문들,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모습,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월급이 높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일이 개인에게 의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집에 가서 수채화를 그릴 때처럼요. 예전에는 제 그림 실력에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즐깁니다. 완벽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잠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있는 식물들은 마치 새로 심은 것 같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나는 삶의 변화를 기다리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필요의식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제 생각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이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의 중에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옥자의 건강한 습관, 정숙의 자기관리, 그리고 수기의 경험처럼이자 선생님의 재정 지혜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영에게서 독립심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화영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화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솔직히 화영,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홍영이 웃으며 말하세요. 여러분, 박지원, 당신의 변화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화영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인생에서 이런 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도 저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홍영이 생각에 잠겨 피드백을 주곤 했죠. 물론이죠. 저도 어렸을 때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아이들.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잃어버립니다. 화영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삶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할 거라고 믿는 대신 이제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영의 생각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제 삶은 쓸모없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생명력으로 키워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화영은 끈질겼습니다. 바로 충분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고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충분함에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 때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충분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화영의 의견은 내 감정과 매우 일치했다. 6개월 동안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했다고 인정했다. 화영이 마침내 말했다. 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거의 후회를 버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미래에 온전히 집중했다. 책을 읽을 때는 책에 집중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에 집중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그 결과 매 순간이 더욱 충만하게 느껴진다. 집으로 가는 길에 화영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가 한 말을 떠올렸다. 모든 지혜는 만족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 삶의 지혜는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또한 상실, 질투, 비교, 자기 연민의 아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마치 화영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전보다 더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68세인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가끔 허리 통증도 있으며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 눈은 안정감과 독립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달 후 종교 모임에서 상담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중 누구를 가장 부러워하십니까? 이번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신을 부러워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당신의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친구 4명을 따라가며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독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체적,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성공, 그리고 그 인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이 가진 것에 질투하지 않고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박지원 선생님.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관점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갑자기 제 삶의 여러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는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30, 40대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50대에는 직장과 가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대입니다. 각 단계는 설렘과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60세 이후에는 저는 노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지혜를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면의 성장과 자제력에 집중했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신선한 공기, 새들의 지성, 모든 것이 선물 같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면 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집이 어디에 있을지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성공적인 직업도, 성공적인 아이들도 저는 지금 제 위치에 만족합니다. 그것이 68세에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이 시대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제한과 상실을 경험하고 더 많은 유사점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생각, 나이가 들면서 내면의 평화와 부를 누릴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시간, 인생 경험, 성숙한 관점,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은 선물입니다. 물론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저는 제 자신을 떠올립니다. 제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기가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개인의 부끄러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제력,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현재 순간에 충실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질투의 주된 목표가 아닐까요? 질투심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생성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